여러분 가수 김은국 씨 뺑소니 논란을 휩싸였던 김은국 씨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새로운 내용이 전해져 왔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젠 지난달이 아니죠. 4월 24일 그러네요. 네, 오전 11시 20분경에 서울 이촌동 사거리에서 김은국 씨가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라는 혐의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김은국 씨가 절대 뺑소니 아니다, 억울하다 이런 그랬었죠. 입장을 밝혔고 또 이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슨 소리냐, 난 지금 전치 3주 부상 있고 치료를 받고 있다. 서로 너무 다른 정반대의 어떤 주장과 진술을 했는데요. 네. 이 한 달여 시간이 흘러서 이 용산경찰서가 1일 결론을 냈습니다. 어허. 일단 어떤 거냐면 흥국 씨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 위반을 적용했는데 네. 하나는 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 하나는 사고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허허. 지금 상황이 경찰의 판단은 지금 김은국 씨에게 불리하게 지금 흘러갔어요. 그런데 앞서 경찰은 이 뺑소니 논란을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당시에 김은국 씨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주변의 CCTV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랬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알려지기를 두 상대 모두가 이 신호 위반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건 김은국 씨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입니다. 네.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김은국 씨의 차량이 적색 신호에 지금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죠. 이때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오는 오토바이와 그대로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오토바이가 찰나에 스치듯 부딪히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뒤에 김은국 씨가 괜찮냐라고 물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측이 그냥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은국 씨 측의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김은국 씨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부분이 이번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받게 된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복준 의원님 요거 하나는 이 신호체계 관련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보 좌회전은 어떨 때만 합법적인 경우인가요? 요즘에는 뭐 거의 뭐 우회전, 좌회전 신호 다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김은국 씨가 좌회전을 할 때는 아마 적색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좌회전인 건 우회전인 건 직진인 건 적색 신호가 앞에 보인다면 멈추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김은국 씨 본인도 인정을 했지만 적색 신호인데 좌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좌회전을 했는데 김은국 씨가 아마 먼저 출발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위반한 건 맞아요. 좌회전을 해가지고 적색 신호를 보고 신호 위반해서 좌회전을 했는데 좌회전을 멀리 원을 그리다 보니까 이쪽 차선 거의 다 걸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황색 등을 보고 직진하는 차량이 왔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너무 많이 이 도로를 먹고 있으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네. 그러니까 아마 스치면서 다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신호 위반 관련해서는 뭐 좀 더 많은 거는 김은국 씨지만 네. 똑같이 신호 위반을 했다는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운전자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저거예요. 뭘까요? 자, 그 본인을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스치듯이 하고 그 사람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경우라면 내려야 돼요. 운전자는 내려가지고 반드시 그 오토바이 기사한테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고 이후에 어떤 그 조치를 취하는 그걸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냥 스쳐서 뭐 별거 아닌 것 같네. 가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고 그냥 생각 없이 와버리면 이게 사고 미조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경찰이 아마 이제 그런 내용 등등을 뭐 블랙박스라든지 현장에 있는 CCTV 또 목격자도 찾은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 3주 났더라고요. 보니까 뭐 무릎 같은데 이 타박이 났어요. 네. 그 이제 그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고 야기 후 이제 그 미조치, 네.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을 한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경찰은 아마 저 블랙박스뿐 아니라 종합적인 걸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조금 전에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뺑소니하고 실제 뺑소니가 좀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라는 게 이건 뺑소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결국 검찰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죠. 네. 이제 지금 상황은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김은국 씨 입장에서 보면 마치 지금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보니까 내가 그냥 뺑소니범이 돼버린 것처럼 된 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연예인한 이유로 너무 좀 많이 이게 확장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치듯 지나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냐고 그러는데 괜찮다라고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일단은 본인 연락처라도 넘겨주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이건 전혀 이제 뺑소니 사건이 아니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은 다소 애매하다. 그래서 저도 이건 뭐 이 부분 가지고는 경찰이 기소 의견을 보냈으니까 이건 뺑소니다라고 단언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김은국 씨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현 시점에서 무슨 법적 대응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검찰까지 간 그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할 상황이 된다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김은국 씨가 이 경찰의 이 기소 의견 송치, 검찰 송치 기사 언론 보도가 난 이후에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연락이 됐습니다. 연락이 닿았는데 짧게 문자로 이 입장을 주고받았는데 육성 인터뷰는 정중하게 거절해 오셨고요. 대신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억울하고 상당히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을 전해 오셨는데요. 사실 이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에 김은국 씨는 그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와 나눈 대화 육성을 또 공개하기도 했어요. 당시에 김은국 씨 본인이 통화한 거 아니고 김은국 씨의 지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통화를 한 내용인데 당시 통화 내용을 토대로 김은국 씨 측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 특히 좀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 통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은국 선생님께서 이제 기존에 그 음주 뺑소니 혐의가 한 번 있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입건이 되면은 그거 그 벌금 그래도 한 2천 나오지 않겠어요? 김은국 선생님 그 뭐 재판 진행하시려면은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그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하셔야 될 테니 뭐 변호사비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이만저만 종합을 했을 때 김은국 선생님이 대충 들어갈 돈이 이게 뺑소니 혐의로 적용됐을 때 최소 3,500이 들어가요. 저는 그 돈을 저한테 주셨으면 해요. 네, 제가 이런 상황을 좀 많이 알아가지고 빠삭히 알아요. 혹시 이런 지금 이 통화 내용, 이 내용은 이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복준 의원님. 이게 참 일견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가 들어봐도 일반인의 상식의 기초에서 볼 때 지금 통화 내용 이거는 마치 이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처벌을 할 수 없느냐 이제 있느냐의 차이예요. 이를테면 네. 공갈죄로 돈을 요구해서 공갈죄로 처벌을 받는 사안 같으면 저 사람이 보험 사기 목적의 어떤 그 멘트라고 저게 인정이 된다면 저건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찌됐건 사고는 분명히 났어요. 사고가 난 이후에 합의금을 뭐 과다하게 요구한다? 네. 그 사고 당사자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누가 네, 봐도. 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무슨 공갈죄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좀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따진다면 꼭 그렇습니다. 네. 예.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이 연락을 취했던 김은국 씨 얘기로는요. 김복준 의원님. 예. 조금 전에 들려드린 협박성 발언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혀왔어요. 예, 그러면 예. 경찰의 판단은 이 사안이 예.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예, 예. 본질에는 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니, 경찰도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대화 내용을 보면 경찰도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경찰이 불쾌하고 불편한 거 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아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갈단 보험 사기 목적의 어떤 범행을 한 사람이 저런 식으로 네. 일부러 와서 부딪히고 난 다음에 슬쩍 부딪히고 그 다음에 돈을 과다하게 요구하면서 저런 전화를 했다면 그거는 보험 사기죠. 네. 공갈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고가 났고 실제로 사고가 났고 다쳤고 그런데 연예인이니까 나한테 돈 좀 더 많이 달라 이거 이제 요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듣기 굉장히 불편하죠. 네. 예. 그렇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저게 저 위법 조치가 되는 건 아하.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는. 네. 예. 참고로 김은국 씨 측의 공식 입장을 전해드리면요. 일단 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 김은국 씨의 일단 이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저 오토바이 운전자 측의 입장만 편들어 준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펴나가기로 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전개 과정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